나만 이렇게 힘들고 우리 집에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더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집이나 적어도 한두 가지 고민이 없는 가정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자, 매주 이 시간에 함께하는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 역시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고민을 나누고 또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사연을 들어볼 텐데요. 예,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여러분의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났고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는 손녀딸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외근이 많은 직종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대기업에 다닌 건 아니지만 크는 동안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제 생일이라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기분도 좋고 이 아이들 사는 모습이 보는 것이 참 좋아서 이제 첫째 낳은 지 3년 정도 됐으니 둘째를 가져야지 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안색이 싹 변하면서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둘째 계획 없어요, 어머니.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애 아빠가 대기업에 다닌 것도 아니고 위에 잘못 보이면 정년도 따로 없고 나가라고 하면 바로 책상 빼버리는 회사인데 둘째 못 낳죠. 한마디로 남편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 정도로 살겠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직장이 좋았으면 둘째라도 생각하겠지만 어머니 아들이 능력이 안 되니 둘째는 생각도 마시라. 저한테는 이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도 말끝마다 우리 형편에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우리 부부 버리려는 안 되죠.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새 식구 살 정도는 벌어다 줄 텐데 싶으면서 마음에 걸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너무 심하더라고요. 더구나 제 앞에서도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한 집에 살면서 남편 알기를 참 우습게 알겠구나. 우리 애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눈에 그려지는 것 같고 안사람이 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데도 옆에서 눈만 내리깔고 앉아있는 아들의 표정을 보니 자기가 많이 못 벌어다 주니 안사람한테 별 말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 들으니 요즘 며느리들은 돈 있는 시부모한테는 잘해도 못 사는 시댁은 무시한다고 하더니 내가 이제 며느리한테 이런 말도 듣게 되는구나 싶어서 그날 이후 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는 것도 꺼리고 애를 낳으라 마라 하는 거 질색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싶은 게 이게 다 돈 없는 시댁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싶고 제가 그냥 제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는 게 참 힘드네요. 네, 며느리 분은 심하게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제가 너무 지금 핵심을 짚었나요? 저도 뭐 며느리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이 어머니처럼 정말 크는 동안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 똑같아요. 네네. 저도 이제 며느리를 이제 봐야 될 이제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어머니 입장이 확 와닿았어요. 정말. 다들 지금 남의 얘기 같지 않게 들으시면서 이게 뭐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어머니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는 그런 또 상황이 그런 사연이 도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연들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솔직히 하나 키우느라고 자기도 누릴 거 못 누려가면서 고생을 하는데 아들도 참 큰 돈 벌지도 못하면서 그거 욕심이야. 그러니까는 이 며느리 편이야 나는.
봐, 우리 옛날에부터 그랬잖아. 그저 애한테만 뭐 먹이고 입히고 막 그리고 나는 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지금 난 며느리들이 좋은 대로 하고 먹고 안 낳고 있으면 안 낳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좋겠어. 아니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거 하나 키우려면 저건데 그거 하나 또 나서 자기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요즘에는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 같이 벌어서 애 둘 낳아. 나도 그런 며느리가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뭐 이런저런 것도 섭섭해가지고서 내가 지 전화를 안 받았어.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전화 안 받으니까 지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안 보겠다고 아들한테 당당히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나도 지금 참고 있어요. 아 진짜 그건 아니다 싶어요. 그냥 그렇거냐고 사는 거지 뭐. 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절충되는 날이 있겠지. 서로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는 문제가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히겠지. 부딪히면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고 있는 거야. 요즘에 돈 벌기도 힘들고 각자 생활에 있는데 자기 생각 의견을 얘기한 건데 어머님은 그냥 본인의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며느리가 오히려 그 시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세대에 맞게 그냥 자기 생각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지 나쁘게 말한 건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가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또 의견들이 나뉘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막 흥분하면서 섭섭한 그런 또 마음을 토로하시기도 하고, 예,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또 상처로 받아들이시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힘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네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은 사연을 듣고도 며느리들이 느끼는 느낌하고 그러게요. 예. 시부모님들이 느끼는 느낌하고 네. 그리고 딸 자식만 가지고 있는 부모님하고 네. 아들 자식만 가지고 있는 부모님하고 생각이 좀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며느리하고 사회를 이제 다 봤으니까 네네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러게요. 며느리의 얘기한 그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이기 때문에 이게 어투나 어조를 우리가 모르죠. 네. 며느리도 시어머님이 둘째를 낳으라고 강요했다고 느낄 수가 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아주 불손하다고 네. 느낄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게 자기 의사표현을 한 건지 그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시고 막 부정적인 쪽으로 그죠? 막 자격지심에 네. 돈 못 벌어다 준다고 무조건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막 소설 쓰듯이 상상의 나래를 안 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예.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거 들으면서 계속 그랬어요.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은 뭐였을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도 한번 낳아야지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며느리는 요즘 같은 세상에 네. 지금 둘을 어떻게 키워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반응. 네, 그랬을 때 어머님이 어떻게 했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러면 아가 지금 그 이야기가 혹시 어떤 뜻이니? 뭐 내가 듣기엔 조금 서운하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네.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아니면 뭐 화를 내셨는지.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측컨대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눈치를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얘기했을 때 예. 며느리의 눈치를 좀 봤을 수도 있을 거다. 눈치 보면서 아들을 측은한 모습으로 봤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맞습니다. 내 아들도 눈을 내리깔고 앉으면서 표정이 안 좋았더라. 이제 이렇게 느껴져니까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어머님도 조금 그냥 자연스럽고 당당함이 있으시면 그냥 이제 며느리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면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를 못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쌓여서 사연까지 이렇게 보내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된 거거든요, 어머니한테는. 그리고 상처가 된 그 사연은 지금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네. 하면서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거고요. 시댁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남편도 무시하고 아예 우리 집안 자체를 무시하구나. 네네. 이렇게 더 확장시켜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뭐 무시당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외근이 많은 직종인데 나름대로 뭐
대기업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착한 아들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밀릴 건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 너희들 참 살기 힘들지 이러면서 이제 같이 좀 풀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연의 맥락으로 보면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혼자서 소가리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의도가 뭔지를 좀 모르고 정말 그 며느리가 대가 센 그런 며느리인지 네네. 아니면 그냥 말하는 투가 그런 건지 그죠?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때그때 사뿐사뿐 내 생각하고 감정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어머님이 못하시고 안 하시는 거죠. 예. 우리네가 그걸 잘 못하고 살았죠. 속으로 삭히죠. 그러니까 제가 관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사뿐사뿐. 예. 그때그때 사뿐사뿐 와닿는데요. 예, 그건 능력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고 참 쉽지 않죠.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그럼요. 신기할 정도예요. 네. 정말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직접 부드럽게 그 의도를 물어보고 나도 강요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로서 내 소망, 내 희망사항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최종 결정권은 너희가 갖는 거지 뭐. 제 딸이라도 결혼해서 지금 외손녀가 하나인데 둘 안 낳는 걸로 이제 완전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래도 하나 더 낳지 하다가 딱 1년 지나면서 일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아이도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죠? 완전 시어머님하고 세대가 완전 다른 어떤 의미로 보면 종이 다른 인류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그 며느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름 지금 이 하나 키우면서도 분명히 살림이 팍팍한 부분도 있겠고 불안한 부분도 있겠고 아까 계속 얘기 나왔거든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책상 빼라 그러면 빼는 거고 뭐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 한마디가 분명히 뭐 자극이 됐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또.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될 수 있지만. 이 며느리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지금 살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시부모님 생신이라 그래서 또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면서 그렇네요, 식사 정말. 대접도 했고 파트타임으로 또 일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싶고, 정말 이 힘든 시대에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참 좋은 며느님이네요. 라는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도 시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팍팍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고,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같은 여자로서, 그래, 살기 힘들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풀어나가고, 며느리도, 저는, 시대가 이제 힘들어도요, 그 하나, 둘,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거든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돈이 얼마 들어가요.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하는 거로 해가지고 자녀를 빨리 결정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단톡 요렇게 뭐 방에다가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가끔 제가 메시지를 보내는 게 엄마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 둘을 낳았다라는 게 가장 행복이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제가 심어주는 편이에요. 실질적으로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 명이다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명으로 그냥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 조금 두면서 더 노력하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살다 보면 또 하나가 더 갖고 싶을 수도 있겠고 그런 거에 대한 여지를 너무 일찍 결정해버리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님을 위해서 제 경험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제 아들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뭐 한참 그죠? 뭐 입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쌓여 무슨 이유로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제 딴에는 아버지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제 감정을 억누르고 얘기를 했는데 지 의견하고 다르니까 막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나중에 흥분해서 문을 쾅 닫고 나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행동을 교정을 해줄까 하다가 이 녀석도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자기 의사표현을 하다 보면 흥분할 수도 있고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구나.
그걸 딱 수용을 하니까 제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너 아무리 그래도 나갈 때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금방 알았어요, 그럼요. 아버지. 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님 세대로 보면 말하는 어투가 조금 불손하다거나 뭐 속된 말로 좀 싸가지 없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네. 며느리도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사연 속의 얘기가 또 현실적으로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를 말고 한번 나나 우리 아들을 무시한다는 렌즈를 끼고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러는 좀 살갑게 하기도 하고 잘하는 모습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런 것만 콕콕 마음에 박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이 아드님이 정말 속 한 번 안 쓰이고 사고 한 번 안 치고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하고는 조금 태도가 다른 며느리는 무조건 또 불손하게 보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진짜 조용히 정말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생각을 해보면 네. 요 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능히 그럴 수 있죠. 부부싸움을 좀 했다든지. 뭐 마침 이래서. 거기를 찾아가지고서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 네네. 그럴 때 좀 시댁에 갔을 때 좀 퉁퉁거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그럼요. 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시어머님 입장에서 며느리를 좀 품어준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네. 생일인데도 와서 생일상 나름대로 같이 식사 주도했고 또 파트타임에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가 많이 애쓰는구나. 오늘 이렇게 생일 자리를 너가 이렇게 마련해줘서 고맙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 5 정도 하고 5대1 법칙을 꼭 지키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거를 한 5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정도는 요건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상대방한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한 1 정도 하고 그렇게 좀 해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게 며느리랑 얘기하다 보면은 꼭 그 아들 돈 많이 못 벌어오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듣고 있으면 이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 사실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함으로써 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 아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이제 올라오니까 이게 힘드신 거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가 나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 하는 얘기를 하셔야지 너 왜 나를 무시하느냐 얘기를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원장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모든 그런 얘기가 고깝게 들리는 게 돈 때문만은 아니고 파트타임이 힘들 수도 있고 애 키우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스트레스나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걸 전부 다 모든 걸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좀 더 많이 못 벌어다 줘서 그렇게 꿰어 맞추지 마시라는 얘기죠. 네, 지난번에 나왔던 어떤 이야기들 사실은 그거 어디 바깥에 나가서 얘기도 못하고 어머니나 붙잡고선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또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집안에 어려웠던 이야기 뭐 지금, 이런 거죠? 네. 지금 뭐 돈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또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어느 정도 버는지를 지금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 3 식구 살 정도는 벌어다 줄 텐데. 진짜. 주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가 이해를 갖기 위해서 그만큼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에 대한 그 지식을 통해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겠네요. 네, 대화가 필요한데 그 전에 그래서 네가 많이 애쓰는구나. 너가 그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깔고 마음이 좀 이렇게 열린 다음에 이제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또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